안녕하세요. 오반브라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000건으로 나왔습니다. 새벽에 발표가 된 건데 이게 지금 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죠. 상당 부분 이건 미국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전보다 무려 9,000건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4월 하순 이후에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이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에도 못 미치는 21만 1000건으로 나왔다는 건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좋다는 얘기고 고용시장 역시도 안정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골디락스로 가는 그런 궤적에서 미국이 좀처럼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웬걸 새벽에 미국의 나스닥은 1.89% 정도 빠지게 됐습니다. 아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 고용지표가 좋아서 경기지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좋게 나온 건데 금융시장은 상당 부분 이 호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는 어떤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비롯해서 모든 미국의 대형주들이 이렇게 파랗게 시푸딩딩하게 지금 완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얘기. 역시 금융시장은 금융시장이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어떤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주된 종목인 매그니피센트 세븐, 첨단 기술 업체의 전망이 그닥 밝지 못했다. 젠슨 황이 연설을 하면 할수록 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엔비디아가 무려 6%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하향세의 주축점이 결국 나스닥을 1.9% 정도 끌어내리게 됐는데 이번 엔비디아 CES 2025 행사에서 로보틱스 기술을 가속할 수 있는 코스모스 플랫폼, 자율주행 기술 선보였어요. 근데 다소 좀 평단의 평가는 심심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2026년에 출시가 예정된 엔비디아의 루빈 아키텍처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해서 실망감이 커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젠슨 황이 예상대로 인공지능 산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광범위한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고 원했던 이 조금 한 단계 앞선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구체적 진행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이 불안감을 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 가서는 미국 주식이 떨어지니까 국채가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거 4.7%이지 머지않았네요. 단기 장기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있는 건데 이렇게 국채 시장이 갈수록 주식 시장을 내리누르는 그런 어떤 시소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역시 나스닥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날개를 다시 한번 달고 20% 정도 더 앞으로 올해 상승할 거라는 전망 굉장히 좀 미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테슬라가 좀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중국 전기 자동차의 어떤 이 매출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비아디가 이 정도 치고 나갔는데 테슬라는 그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상당 부분 어마무시하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섭게 팔려 나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400만 대를 돌파하는 테슬라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러니 미국이 보호무역 관세 중국에 대해서 60% 안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지난해 연간 승용차 판매량 신기록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기술력 단단하죠. 이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저가의 전기차를 찍어내니까 안 살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합쳐서 역대 최다인 425만 대를 판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지금 470, 80선까지 가다가 394선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역시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겠지만 역시 경쟁 업체의 이 살벌한 어떤 실적 발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어제 나스닥의 하락
셀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0.15%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빠지고요. 기관도 빠져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심상치 않은 미국 금융시장. 상반기는 트럼프 출범 이후에 불장이 될까요? 불장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미국 나스닥이 상당 부분 지난해 상반기만큼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20% 상승세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 부동산은 뭐 상대적으로 한국 부동산과 달라서 30% 정도의 자금만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한국 부동산은 75%가 지금 자산이 좀 콘크리트 밑에 딱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치 증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자금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위험도 올 수가 있어요. 지금이 이런 상징적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 추이가 지금 오늘 89,000건을 지금 찍었습니다. 86,000에서 7,000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1월 8일 날짜로 거의 9만 건에 가깝게 매물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불안하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에 지금 심리적인 그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공포 심리입니다. 좀처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거든. 뭔가 단 하나라도 뭐 호재가 발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찾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조여오듯 좁혀지는 그런 어떤 수익의 가치 실현,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 부르는 부분들은 뭐 완전히 와해가 될 정도로 강남 아파트까지 뭐 10억씩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주인들이 뭐 안심하고 지금 그 매물을 꽉 붙들고 있겠습니까? 등 뒤에 숨겼던 매물까지도 다 호주머니 탈탈 털을 정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뭐 서울 아파트 매물 3년 내 최다 찍었다. 뭐 작년 10월 달만 해도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는데 역시 강남만 갈아타게 되는 어떤 양상, 이 양상도 지금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축소되고 있는, 매매 열기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지금 사라졌다 보면 됩니다. 그만큼 매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뭐 그 당시에는 85,000건이 지금 뭐 최고 수준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뭐 9만 건까지 지금 치솟을 가능성 높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매물은 어디까지 늘 것인가? 1월 달은 제가 보기에는 뭐 9만 5천 건에서 10만 건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관세,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매물량은 상당 부분 미국발 보호무역의 영향을 상당 부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가격에 대해서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어느 정도 내가 이 집에 대한 어떤 가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다 보니까 손실은 좀 최대한 한번 줄여보자라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차익을 남겨서 빠지기보다는 손실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서 나가보자라는 그런 탈출 심리가 굉장히 번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10만 선을 넘어가면 매물량이 심리적 저지선이 붕괴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투매 현상, 그러니까 집을 던지는 거죠. 적정한 가격선이 아니라 그 이하 지하실 문을 따고 개방할 정도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출렁거릴 가능성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쫙 퍼졌었는데 완전히 지금 이게 분위기가 뒤집어졌죠. 힐스테이트 등촌역, 여기가 12월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1순위 청약 모집에 4,960명 몰려서 35.7대 1에 비교적 높은 경쟁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정당 계약하는데 완판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여기 아마 다음 주 중에 무순위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죠. 힐스테이트 등촌역 미분양 사례를 놓고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쏟아져 나오죠. 와, 이렇게 서울의 신축도 이제 정당 계약마저도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강서구에 위치한 이 등촌역 힐스테이트, 실질적으로 이 거래가를 보면 한 달 상간에 거의 3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양 구단지, 등촌 아이파크 등등. 마곡 수명산 파크 5단지도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6억에서 9억, 그리고 10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네요. 근데 힐스테이트 등촌역은 분양가가 14억이야.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지금 8억에서 10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분양가가 14억 정도 된다는 얘기는 이거 고점에서 물었다가는 자칫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큰일 났구나 해서 당첨되신 분들도 계약서 찍고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8차 임의 공급에 나설 정도로 지금 잔여 물량을 털어내지 못한 상태. 서울원 아이파크도 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역시 무순위 청약을 받을 정도로 지금 얼마 전에 분양했던 서울 신축들 상당 부분 고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뭐 8억 5천에 20평대인데 8억 5천이야. 상당 부분 뭐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84제곱은 뭐 12억에 달하게 되니까 지금 뭐 금리 자체가 저공 비행할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역으로 지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서울원 아이파크 역시도 지금 30평대 13억 8천을 찍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분양가를 어마무시하게 광운대역이 역세권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역시 이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나온 그란츠 리버파크 역시도 여기 31세대가 무려 무슨 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 신축들 불과 한두 달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이렇게 여지없이 그냥 계약 취소, 정당 계약 완판되지 못해서 쏟아져 나오는 건 지금 10만 건의 매물량 본물 터지는 현상하고 맞물려서 동시에 구축시장과 신축시장이 동반해서 상당 부분 매물량, 주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는 26평인데도 13억 4천을 찍었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천호역하고 좀 비교적 가깝다고 하는 그런 역세권 아파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고점에 잡은 분양가, 결국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그 가치는 정말 이제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 아니라 정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가치 하락 현상이 구축뿐만 아니라 신축까지도 동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궤적을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트럼프, 지금 미국도 계란값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재작년 계란값 어마무시 뛰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가가 지금 상당한 불투명성에 있다는 얘기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한 것처럼 혼란이 가중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물가 부분에서는 미국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어제 나스닥도 상당 부분 하락폭을 찍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경기도 상당 부분 프랑스와 독일이 엄청난 경제 침체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고스란히 직격될 수밖에 없어요. 고환율, 올해 물가 전망치 이단 상향, 그죠? 물가가 다시 바운싱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정부 1%대 목표도 흔들릴 가능성 높다.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얘기를 했는데 국제 원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원자재 값이 이렇게 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12월 소비자 물가도 1.9% 지금 올랐습니다. 2, 3월 3%대에서 9월부터 1%대였지만 이게 다시 3%대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동시에 실물 자산,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원리였는데 근데 지금 이런 원리가 완전히 지금 궤적에서 벗어나고 있죠. 왜? 한국은 특수한 부채 문제가 물려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자기 돈으로 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금들 75%가 아파트 시장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게 가계부채하고 딱 결착이 돼 있죠. 결국 금리 상태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자금 선순환이 되지 못한다면 가계부채에 물려있는 아파트 가치 완전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가치가 오른다는 그 원리와 벗어나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 부분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있겠고요.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일본 역시도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서 파산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임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저공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돌려막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뭐 위기의 1번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 부분 이 부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정점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물려있는 아파트, 그 가치 자체가 지금 부채로 쌓아놓은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인플레이션 혹은 금융시장의 어떤 대변화, 경제 침체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죠. 뭐 실질적으로 최근 하락한 서울 아파트 부분만 봐도 강동구, 송파구, 용사구, 서초구, 마포구 등등 해서 7억 이상, 6억 이상, 5억 이상 지금 뭐 팍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치 하락이라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기본 이 부채 부분에서 취약한 부동산의 뭐 실질적인 모습, 뭐 경쟁력이라고 하죠. 자산 가치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아파트 가치의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이 혼돈의 시기에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전략을 짜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그 현금을 좀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분산을 시키셔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은 확실하게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대로처럼 활짝 열릴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불안한 거지,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뭐 자산 가치 시장이 판도가 확 바뀌어 버리게 되면 상당 부분 틈새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만 기다리신다면 엄청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이 혼돈의 시기 속에서 정말 뭐 대한민국 아파트 가치, 뭐 영속적인 어떤 자산의 견고함을 그동안 보여줬지만 영락없이 지금 그 모든 금융의 판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어떤 자산 가치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더욱더 큰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1월을 지나서 2월까지 미국의 이 정책 부분이 상당 부분 바뀌게 되면 아파트 가치는 정말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대변화의 모습 보일 것 같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